순열부터 좀 보죠. 순열의 정의는 뭐예요? 대답해라. 너 다 들은 거니까. 순열의 정의 뭡니까? 순열의 정의.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문제에서 내가 순열을 써야 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 상황 자체를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열이 뭐냐 이러면 NPR이 이러는데 이건 순열의 수라고 해요. 알겠죠? 예. 경우의 수니까 이 상황의 경우의 수가 이제 순열의 수고요. 이거 자체가 순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일단 다루는 대상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뽑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나열하지 않아도 순서가 있다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실제 나열하지 않더라도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기호보다 먼저 사실 순열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고배법칙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맨 앞줄에 올 수 있는 애가 몇 개예요? n개죠. 그 다음 줄에 올 수 있는 애는 몇 개예요? n-1개입니다. 그 다음 줄에 올 수 있는 애는 n-2개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 선택할 때 동시에 선택하죠? 동시에 선택하면 고배법칙이죠? 네,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n-r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여기 이것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r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최근에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r개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곱하는 수가 n-r 플러스 1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좀 줄여 쓰자라는 게 NPR 이란 이 기호의 등장인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계승의 정의는 뭐냐? 계승 팩토리얼이라는 건 이제 저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뽑는 과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서로 다른 n개를 통째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럼 제한 조건이 두 개죠.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서로 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니까 얘도 여전히 순서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루는 대상을 전부 사용하면 순열을 쓰면 되고 전부 사용하면 계승을 쓰면 되고 일부 사용하면 순열을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기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얘는 총 n개를 모두 나열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3, 2, 1로 끝나요. 동의하시죠? 네, 이것도 이렇게 쓰기 귀찮기 때문에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n 느낌표 n 이런 게 아니고 n 팩토리얼 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재밌나 보죠? 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눈치가 빠른 학생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선생님 이게 이건가요? 아이 똑똑하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시겠죠? 하필이면 n개에서 n개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 npn은 n 팩토리얼하고 같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나중에 조합에서도 잘 유용하게 쓸 식인데 그죠? npr이 두 개의 계승의 몫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한번 보이는 과정쯤은 한번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곱셈기호 생각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가요? 맞아요? 이거의 분모를 1로 보고 분수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분수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해볼 건데 여기가 n-r 플러스 1에서 끊겼으니까 그 다음 건 뭐예요? n-1이죠. 지금 1씩 줄여가면서 곱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1도 곱해보고 n-r입니다. 미안합니다. n-r도 곱해보고 n-r-1도 곱해보고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n-r, n-r-1 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럼 얘가 뜻하는 건 사실 뭐냐면 n-r부터 1까지 계속 1씩 줄여가면 곱했기 때문에 n-r 팩토리얼이에요. 맞아요? 이 위에 있는 건요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계속 곱했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인 거죠. 동의하시죠? 네. 따라서 npr이라는 놈은 단순히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도 나눈 걸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이 이제 새로 만든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이 좀 극단적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정의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극단적인 경우는 하면 저 R의 값이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잖아. 그게 0일 때랑 N일 때랑 두 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R이 N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저 공식 그대로 넣어보면 NPN은 맞아요? 여기는 N 팩토리얼이고 많이 안 많이? 여긴 0 팩토리얼이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NPN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N 팩토리얼과 같다 그랬죠? 그럼 얘가 뭐면 좋겠냐? 1이면 좋겠죠. 이게 실제로 1일 수는 없는 건데 1이면 좋겠죠. 왜냐면 서로 다른 연계를 이룬다라는 경우처럼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1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0 팩토리얼을 왜 1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정의한 거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0 팩토리얼 나오면 그냥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R이 0인 경우를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가 NP0이 됩니다. 여기는 N 팩토리얼이고 여기도 N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N팩과 N팩을 약분하면 그냥 1이잖아요. 그죠? 근데 NP0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1로 나간다고?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 취급하시면 저 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정이니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문제가 쉬워도 그냥 다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금방 푸니까 알겠죠? 문제 안 적으니까. 자, 어젯밤에 이거 엄청 작업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려고. 아, 이거 힘들었어요. 아, 이거 힘들다. 지금 일주일째 수학 문제 한 문제도 못 풀고 있어요. 계속 자료만 만들고 있어요. 진도표 만들고 자료 만들고. 자, 1번 볼게요.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인 거죠? 맞습니까? 이게 30이에요. 그럼 당연히 n은 6이죠. 이걸 뭐 2차 방정식 풀고 말고 해요. 6, 5, 30인데. 그죠? 두 번째. ENP3은 그러면 2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2n-2인데 이걸 왠지 이렇게 한번 쓰고 싶지 않나요? 기분이? 그런 기분 안 듭니까? 안 들면 할 수 없고요. 네. 이게 44 곱하기 np면 n 곱하기 n-1이죠. 맞아요? 네, 저희 기분 적중하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야 많이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쉬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2는 4니까 여기 날려버리면 11 나오겠죠? 그럼 2n-1이 11이라는 얘기니까 n이 6이죠. 됐죠? 이때 약분할 수 있는 이유는 n은 1이 될 수도 없고 0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왜죠? 뭘 왜야?
여기 NP2에서 이미 n이 2보다 큰 항상 자연수가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분할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면 확인하고 꼭 약분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확인했는데 여러분 확인 안 하셨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6팩토리얼 얼마인지 아는 사람? 그건 5팩토리얼이고요. 720. 자, 감사합니다. 720이죠? 그러니까 얘가 720이니까 양변 약분하면 43,200을 720으로 나누면 얼마죠? 다 저하고 비슷하군요. 43,200을 720으로 나누면 60입니다. 아시겠죠? 나눗셈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OPR이 60이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5 곱하기 4 곱하기 언제까지 60이 되는 거죠? 3까지 하면 되겠네. 그럼 R은 얼마예요? 3이죠. 맞습니까? 이걸 일종의 방정식 형태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60이니까 자연수니까 대충 맞출 수 있잖아요. 5543 하면 60이죠? 됐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을 좀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방정식 풀지 않고 이렇게 답을 내시기 바라고요. 순열이 좀 약한 학생들 여기 잘 보세요. 실제 교재에 순열 있지도 않아요. 조합과 중복자부터 시작하죠. 순열 아예 단원 편성도 안 돼 있어요. 책 봐봤어요? 순열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책 안 펼쳐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에 서는 경우를 구하시오. 여학생 3명이 전부 이웃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한 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학생은 총 몇 명? 5명이죠. 5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서로 다른 대상이죠. 5팩토리얼입니다. 맞죠? 근데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여학생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입니다. 맞죠? 이게 되시죠? 답만 적어도 되겠죠? 자,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이걸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여학생이 2명이면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말은 3명이 이웃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2명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명일 때만 여사건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때만 저렇게 푸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4명을 일단 일렬로 먼저 나열합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죠. 맞아요? 또 이렇게 노트에 남이라고 쓰지 마. 알았지? 나만 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럼 어디 올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2명을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뜯어가지고 여학생한테 갖다 주면 되죠. 여기 앉아.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리를 뜯어가지고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표를 매긴 다음에 번호표 5장을 들고 이리 와봐. 너 이거 하나, 너 이거 하나, 너 이거 하나 하면 딱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 5개 중 3개를 뽑아 여학생 앞에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번호표로 처리하면 되니까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낼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5P3이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까? 됐죠? 네.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근데 특별한 학생들이니까. 그렇고요.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온다. 뭐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팩토리얼이죠? 맞습니까? 네. S와 P의 위치는 고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5개의 위치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5팩토리얼이고요.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S 땡 땡 P일 수도 있고 P 땡 땡 S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다고 합니다. 왜냐? 2를 곱하면서 답을 적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또 굳이 지울 건 없고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이를 채워야 되잖아요. 맞아? 그죠? 그럼 5개의 문제 중에 2개의 문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5p2를 곱하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저 안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맞죠? 이걸 한 덩어리로 볼 거죠. 그리고 문자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럼 이 한 덩어리랑 남은 문자 3개 하면 총 몇 개의 문자예요? 4개의 문자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4팩토리얼 곱하시면 되겠죠. 이 또한 쉽게 이해되시죠? 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건 여사건으로 풀어야겠죠? 그죠? 모든 경우의 수에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이걸 세볼 거예요. 아까 문자가 뭐였냐면 이거였나요? 아직 잘 영어 죽지 않았어요. 절자리 기억하고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모음은 누구죠? E하고 A하고 I? 이 세 개가 모음인가요? 그죠? 그러면 모음이 양쪽 끝에 오니까 모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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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음은 세 개인데 들어갈 자리는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음을 결정하려면 뭐 해야 되냐? 3P2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맞니? 나머지 5개 채우면 되죠. 5팩토리얼. 됐습니까? 이건 우리가 구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답은 모든 경우의 수인 7팩토리얼에서 방금 구한 3P 곱하기 5팩토리얼을 빼시면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순서가 있는 경우에 계속 순열과 계승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상황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되고요. 다음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양의 정수가 있다. 이 양의 정수가 몇 개냐? 몇 개긴 몇 개야. 5팩토리얼 개죠. 그죠? 자, 두 번째 32,000보다 작다라고 하면 32,000보다 작으면 이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셀 때 뭘 하시면 좋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가 드냐면 맨 앞자리가 1이면 나머지 4자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작죠. 맨 앞자리가 2면 나머지 4자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작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하는 상황,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쪼개서 세는 거예요. 한 번에 세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분할을 잘 하시면 경우의 수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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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두 번째는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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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세 번째는 또 기계적으로 3,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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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하지 마시고 그러면 32,000보다 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3, 1, 네모, 네모, 네모 하시면 되죠. 어차피 0은 없기 때문에 1, 2, 3, 4, 5 이러니까 맞죠? 각 경우의 수를 세면 얘가 4팩, 얘가 4팩, 얘는 3팩입니다. 동의하시죠? 다음 얼마예요? 48이 6도 아니고 54인가요? 그죠? 4팩 24, 3팩 6이죠. 그냥 다 외워라. 알았니? 많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냐? 이거 더 쉬운 거죠?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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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두 번째는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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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 번째는 3, 1, 네모, 네모, 5 이러니까 마지막 자리가 사실 결정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더 줄죠. 이건 3팩이고, 이것도 3팩이고, 이건 2팩이죠. 다음 하시면 얼마예요? 14개. 다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제가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다 제가 고동사 하할 때 가르쳐 버렸는데 알고 보니 고동사 하에 나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별 생각 없죠? 그냥 가르친 대로 배우니까. 네.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뒷내용도 가볼게요.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과 순열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중복순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대로 써볼게요.
제 글씨 알아볼만 합니까? 네, 워낙 명필이니까. 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잖아. 아까 순혈과 차이를 보면 중복을 허락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하면 이걸 좀 의미를 확 와닿게 못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이렇게 이걸 5개를 나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B, D, E, C, A 이런 게 지금 뭐냐면 얘 순혈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 개당 한 번씩밖에 안 쓰는 거잖아. 맞아? 근데 중복 순혈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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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런 거 되는 거예요. A는 몇 번 쓴 거예요? 3번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복을 허락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순혈은 A, B, C, D 이렇게 5개가 있으면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복 순혈은 이게 무한개 있어요. 갖다 썼는데 또 있고 갖다 썼는데 또 있고 갖다 썼는데 또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각 대상의 개수가 무한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냐면 처음에도 n개, 그 다음에도 n개, 그 다음에도 n개, 계속 n개인 거죠. 개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실제 이건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맞냐 맞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기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워낙 간단하거든요. 근데 얘만 없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얘도 만들어줍니다. n 파이 r이라고. 근데 이 기호를 기억하는 학생은 흔치 않습니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npr은 확실히 편하게 쓰지만 이건 딱히 이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기호가 있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죠.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저기, 뭐시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다음 9번입니다. 이제 중복순열과 실제 순열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예제인데요. 4개의 숫자 0, 1, 3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 몇 개냐라고 하면 처음엔 0이 못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3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는 0이 올 수 있죠. 하나를 이미 사용했지만 0이 올 수 있으니까 여전히 또 3가지인 거죠. 그 다음엔 2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기왕이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순열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죠. 맞아요? 0은 어차피 안 돼요. 중복을 허락해도. 맞아요?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죠.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죠. 이것도 굳이 제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맞나? 맞네요. 그래서 그냥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아시겠죠? 너무 격하게 즐거워하시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마음속으로 그리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1, 2, 3 마음속으로 4, 5, 6, 7 그리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가 될 조건은 뭐냐면 그냥 x 하나가 y 하나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얘 또한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얘 또한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동시에 발생하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보죠. 아시겠죠?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1대1 함수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1대1 함수는 x 하나가 y 하나랑 대응을 했으면 그 다음 x는 얘가 대응한 거하고 대응 못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1의 선택지가 4개라면 2의 선택지는 3개인 거죠. 3의 선택지는 2개인 거잖아요. 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순열이구나. 이렇게. 그죠? 다음 11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말을 중복 순열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중복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중복은 중복해서 뽑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개수가 무한계라 생각하니까 중복 순열 알겠지? 예.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순열을 보면 전부 다 뭘로 시작해요? 계승이든 NPR이든 뭘로 시작합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으로 시작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으로 시작하죠. 즉 내가 뽑아서 나열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달라야 돼요.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예제를 한번 제가 해보죠. 알겠죠? 네. 아주 쉬운 걸로 A, A, B 이렇게 세 개를 해볼게요. 알겠죠? 근데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순서를 더 잘 세냐? 아니요. 더 못 세요. 우리는 다 달라야 순서를 훨씬 잘 셉니다. 같은 게 있으면 순서를 더 못 세요. 그래서 얘 순서를 제가 어떻게 세볼 거냐면 이거 사실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개수를 적게 해서 그런 거고 많이 하면 좀 힘들어요. 알겠죠? 다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A1, A2, B일 수도 있고 A1, B, A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2, A1, B일 수도 있고 A2, B, A1일 수도 있으며 B, A1, A2일 수도 있고 B, A2, A1일 수도 있죠. 동의합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A1과 A2는 같은 거죠. 실제 A1과 A2가 같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거죠?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얘하고 경우의 수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6개가 세졌지만 실제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예요. 즉 이 6개를 2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개수가 세진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자는 거죠. 사실 이제 6 나누기 2가 아니고 이거를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서 3으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이겁니다. 그냥 순서가 다 있다고 치자. 그리고 순서 없는 것들의 순서만 제거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4개짜리 한번 해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4개 같은 거 3개.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는 행위가 요게 지금 2개이기 때문이거든요. A 이렇게 같은 게 2개. 만약에 같은 게 3개면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4개면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죠. A 이렇게 A가 P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B가 Q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있어서 이 총 개수는 R개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이걸 R개가 아니고 N개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N개라고 할게요. N개. 그럼 이걸 다 나열한다고 하면 전부 다 다른 대상으로 보면 되니까 뭐예요? 원래 경우의 수는? 원래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냥 N 팩토리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센 다음에 어떻게 하지, 쌤이? 같은 거의 개수 팩토리얼. A가 몇 개 있으니까 P개 있으니까 P 팩토리얼 나누고 B가 몇 개 있으니까 Q개 있으니까 Q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순서를 지우는 행위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개수의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순서를 지우는 행위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조합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어요. 이런 행위 자체가 뭐라고? 순서를 지우는 행위다. 사실 순서가 없는 대상, 순서라는 것은 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두 대상이 서로 같으면 순서라는 게 발생할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순서 같은 것들을 마치 다른 것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게 생거거든요. 근데 순서를 나중에 별도로 지우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다고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순열 중심의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보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순서만 지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은. 아시겠죠? 네. 자 봅니다. success 성공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7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방법수 몇 가지냐라고 하면 지금 CC가 같죠? 그 다음에 SSS가 같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얘들 다른 걸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C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S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양 끝에 S가 온다라고 하면 실제 문자가 S, C, C, U, E 이거만 있는 거죠? 양 끝에 S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5팩토리얼로 보고 CC만 같은 게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음 13번입니다. 최단거리의 길을 물어보는데 이 상태로 좀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예, 그림 좀 바꿀게요. 몇 칸이냐? 4칸이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거 같죠? 하나 빠졌다. 이거. 그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L이라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 P라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죠? 최단거리의 길은 당연히 대각선으로 가야 최단거리죠? L을 꼭 거쳐야 돼요. L을 꼭 거쳐야 되니까 최단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 상황만 세면 되겠죠? 아니야 많이? 예. 이게 몇 개입니까? 최단거리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저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해보죠. 뭔가 좀 의아한 표정 짓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냥 모양이 변형되지 않은 그냥 기본적인 형태 한번 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런 거 최단거리죠? 맞아요? 이런 것도 최단거리죠? 아니니? 이런 것도 최단거리죠? 맞죠? 이런 길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길은 위, 오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위, 오른 맞나? 맞죠? 위, 오른 이렇게 되있죠? 세 번째는 오른, 위,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사실 별게 아닌 거죠. 그냥 이 똑같은 짝대기 이거 3개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짝대기 이거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보스 부호 같네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이거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3개, 같은 게 4개죠. 그럼 다 다르다고 보고 뭐예요? 7팩으로 세시면 되고 같은 게 실제로는 3개하고 4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세면 최단거리의 경우수가 세지잖아요. 맞니?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A부터 여기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 부분만 세면 되죠. 그럼 뭐예요? 4팩토리얼을 가로 2개, 그 다음 위아래 2개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최단거리 한 번만 보내보시면 돼요. 오른, 위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2개가 같고 위 2개 같으니까 2개로 나눈다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니까 A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를 세면 되죠. A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 몇 개입니까? 이거 그냥 세도 되겠다. 하나, 둘, 셋.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위로 2번, 오른쪽 1번이잖아요. 총 3번인데 3팩토리얼을 여기 2개 같으니까 2팩토리얼 나누면 3번 나오잖아요.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네.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게 3가지예요.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익숙하게끔. P에서 B로 가는 건요? 위쪽 방향은 2번입니다. 오른쪽 방향은 4번이죠? 그러면 6팩, 2팩,
4팩. 맞아요? 이제 저랑 대화가 되셔야 되는데 6팩, 2팩, 4팩이라고요. 아시겠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았니? 다음. 아씨, 그림 여기다 그릴 거야. 안 보이는데? 대각선인 L은 지날 수 없다. 대각선인 L은 지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한번 더 그리죠. 잘됐다. 위로 4칸이었니? 고마워. 대각선이 L을 지날 수 없다는 거 그냥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때 최단거 얘기는 몇 가지인가 물어보는데 이러면 여기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일단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못 가요. 맞아요?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요. 알았니?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려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에서 얘기했던 P예요. P.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또 쪼개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쪼개요.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3개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쪼개는 건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보통 최단거리 이렇게 올라가면 쪼개는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지날 수 있나요? 최단거리가? 불가능하죠.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지날 수 있나요? 될 것 같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일단 지나가면 여기 선생님 여기서 지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와 여기도 동시에 지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색 중에 단 하나의 점도 안 지날 수도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을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분할. 겹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어요. 이 분할되게끔 이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점을 찍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훈련하시면 돼요.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점 어떻게 찍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냥 찍습니다. 딱히 뭔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왠지 여기, 왠지 여기, 왠지 여기 이렇게 찍어요. 문제를 좀만 풀어보면 아마 해결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다 점을 찍을 줄 알게 돼요. 별 문제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은 3가지로 쪼개면 되겠죠. 첫 번째 A, P, B. 두 번째 A, Q, B. 얘도 풀게요. 세 번째 A, R, B 이러면 되죠. 맞냐? A, P, B는 몇 가지냐? 아까 우리가 풀었었지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였죠? 그죠? A, Q, B는 A에서 Q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Q에서 B로 가는 건 이거 한 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6팩, 5팩이라 사실 6가지밖에 안 되죠. A에서 R로 가는 방법은 역시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R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6팩, 4팩, 2팩. 이걸 계산해서 더하시면 답이에요. 답은 되지 않겠습니다. 됐니? 넘어가고요. 14번 원수념입니다. 아니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좋네요. 네, 안 그려도 되고. 자, 원수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형으로 대상을 놔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냐면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A다 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B나 C나 D는 나의 친구들입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은요 아주 깜깜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와 내 친구의 위치는 확인되지 주위에 어떤 지형지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테이블 면에는 어떤 표식도 없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의 위치와 내 친구들의 위치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회전시키면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봐요. 내 입장에서 보이는 게 뭐밖에 없냐면 C가 내 맞은편에 B가 내 오른쪽에 D가 내 왼쪽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 보세요. C가 내 맞은편에 B가 내 오른쪽에 D가 내 왼쪽에 맞아요?
C가 내 맞은편에, B가 내 오른쪽에, D가 내 왼쪽에. 마찬가지로 C가 내 맞은편에, B가 내 오른쪽에, D가 내 왼쪽에 인 거니까 이 A는 본인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인지하겠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즉 이 네 가지 경우를 똑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다루는 대상이 몇 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5개라면 5번 회전시킬 수 있죠. 6개라면 6번 회전시킬 수 있죠. N개라면 N번 회전시킬 수 있죠. 이게 바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칸씩 이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같은 경우의 수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럼 얘들 나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맞아요? A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여기 몇 개예요? 3팩토리얼. 마찬가지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걸 4팩이라고 셌을 겁니다. 왜? 곱하기 4를 했으니까.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하나만 세면 되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경우의 수 자체가 3팩토리얼이다 이 말이에요. 6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일반하면 저 4개를 n개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합니다.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냐라고 하면 일단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n 팩토리얼 써요. 알겠죠? 근데 n번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걸 n으로 나누죠. 어떤 책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n-1 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요, 이제 나중에 가면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원수열 하나만 딱 물어보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증가하면 원수열 자체가 어떤 문제의 일부로 존재하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명을 원으로 나열했어야 돼요. 그래서 5-1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5 빼기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할 줄 알죠? 네, 그러니까 4 팩토리얼 써요. 그러면 이렇게 풀이 쓴 거랑 이렇게 풀이 쓴 거랑 수학적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컴퓨터할 때 내가 원순열임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풀이 처음 쓰실 때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가 원임을 고려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시겠죠? 예. 의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객관식 산재 답이 없는데 내 풀이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쫙 읽어봤을 때 내가 뭔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염주순열은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림을 지워버렸네? 네. 그림 좀 그려라. 알았니? 그림 그려. 왜 지웠지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8명이 앉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원순열에 대해 설명한 걸 얼마나 이해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원입니까? 원이 아닙니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팩토리얼을 8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이걸 못 느끼면 되겠냐? 여기는 소위 말해 상석이라는 자리인데? 쫙 깔려있고 이 자리인데? 이동 느끼죠? 여기 오면 여전히 느끼죠? 이리 오면 지금 여기가 같잖아요? 안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앉을 때 야, 니네 친한 친구 2명은 있지? 지금 내가 얘기하면 떠올릴 수 있는 친한 친구 2명은 있죠? 그 2명도 없다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내가 여기 앉을 때 내 친한 친구 2명 골라가지고 여기 앉혀 여기 앉혀봐. 알았어?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다를걸? 왜냐면 여기 앉았을 때 이쪽에 있던 친구가 여기 앉았을 때 이쪽에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달라요. 여기 와야만 여기랑 같아요. 내가 여기 오면 여기랑 같아요. 내가 여기 오면 여기랑 같아요. 내가 여기 오면 여기랑 같아요. 맞아요? 즉 다른 경우가 4개 존재하죠? 그럼 같은 경우가 2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로 나눠야 돼요, 이거? 2로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시면 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실제 문제집에 정답이 해설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계산해 보시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나? 더 똑같아 보이게 적어 드릴까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똑같죠? 똑같죠? 그럼 이 풀이 도대체 뭐냐? 이건 무슨 풀이냐면 일단 이걸 원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8로 나눠요. 근데 내가 정작 앉아가면서 움직였더니 4개의 다른 경우가 생겼죠. 원 아니네. 요 4를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풀이에요. 2로만 나누면 되는 걸 왜 98로 나눠서 4를 곱하냐 이 말이죠. 근데 보통 교재의 풀이에서는 이걸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원순위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앉아서 움직여 보면서 아 이때 같다, 이때 다르다 이걸 파악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공식만 외워서 막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값입니다.